64번입니다. DCF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장래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2번 장래 현금 흐름의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과거, 현재를 비교 부동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여러가지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예, 맞습니다. 미래의 번 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현금 흐름의 추계에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에 지분 복귀액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순현가 할 때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인데 유입은 임대료로 하는 매년 세후 현금 수지의 현가, 매매 차익은 세후 지분 복귀 현가 두 개를 합쳤잖아요. 그래서 맞는 것. 4번 순현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법은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사용되는 요구 수익률에는 세후 종합자본환원율, 지분 배당률 등이 있다. 자, 이게 틀린 건데, 자, 이 문제는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이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현가 계산을 할 때 말하자면 순요, 내내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순현가는 요구로 현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는 내부로 하는데 그때 그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소득률 개념과 그 다음에 수익률 개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이론적인 개념인데 이 소득률과 수익률 개념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는 바로 이 세 개의 숫자는 세후와 그 다음에 수익률과 지분 배당률을 세전이라고 수익률과 같은 말이에요. 두 개를 합치면 종합자본환원율이 돼요. 이런 것은 소득률 개념이고 그래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이 수익률에 해당되는 숫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틀린 것인데 그냥 이거는 이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틀렸다 하고 체크포인트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참고하시고 5번은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64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5번입니다. 틀린 거 됐어요. 1. 내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 흐름의 순현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야, 이거 틀렸네요. 우리가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고 같다는 것은 순현가는 0으로 해야 되죠. 수익성은 1로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 2번 순현가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거다. 맞죠? 예, 순요 내내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예, 맞는 거. 그 다음에 3번 할인현금 기법이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투자 의사 결정하는 기법이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거죠. 예, 그러니까 나누기로 하니까 기준이 1이 되는 거죠. 맞는 지문. 5번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결과치인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한다. 예, 맞습니다. 해서 6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6번입니다.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순현가가 달라질 수 있다. 맞는 거죠? 우리가 순현가를 계산할 때는 순요 내내 해가지고 순현가를 그 1 플러스 R의 N승을 할 때 요구로 하잖아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2번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배타적이다. 이럴 때는 뭘로 통한 선택할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면은 무조건 뭐가 우수하다? 순현가가 우수하다 이렇게 풀자는 거예요. 2번도 맞는 거.
3번 순현재 가치법은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예. 가산의 원리는 순현가만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재투자율의 가정에서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더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해서 뭐가 더 합리적이에요? 무조건 순현가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현가 계산을 할 때는 순료 내내로 계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순료 내내. 순현가는 뭘로 한다고요? 요구로. 내부는 내부로 하는데 무조건 뭐가 합리적이다? 요구 수익률로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리적이다 해가지고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회수기간은 현가라는 글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죠. 그래서 6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의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잔여액이 있다는 거다. 자, 이 부채 감당률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비율이에요. 꼭 기억합니다. 뒤에 또 한번 이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부채 감당률은 빚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에가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이거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거죠.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이라는 것은 돈 벌어가지고 빚 갚고 땡쳤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1보다 크다는 것은 뭡니까? 남은 돈이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이게 맞는 말이고, 그래서 개론에 관련된 모든 수치는 일반적으로 작은 것이 좋은데 바로 이것만 별종으로 무조건 감당률은 커야 된다 해갖고 기억을 하시고, 대단히 중요한 비율입니다. 1번은 맞는 거. 2번 순현가법은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가합과 투자 비용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여 투자한다. 예, 맞죠? 3번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이 1이 되는 할인율이다. 맞죠? 순영, 수일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4번 자본 환원율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예, 맞죠? 이름 안에 현가라는 글자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현가 회수기간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했죠. 현가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68번입니다. 1번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이다. 맞죠? 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순영, 수일 맞습니다. 2번 회수기간법은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예, 맞습니다. 현가라는 글자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래서 틀렸다. 이제 이거는 고려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3번 내부 수익률법은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 지문은요, 여기서 사전적이라는 것은 투자 결정 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내부는 요구보다 커야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할 때는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투자 결정할 때는 뭐 하는 거냐? 현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가 계산을 할 때 제가 순료 내내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순현가는 요구로, 내부는 내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로 하는 거니까 현가 계산할 때는 요구 수익률을 몰라도 된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순현가법을 이용한 타당성 분석에서 선택되는 할인율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는 아까 현가 계산할 때 순현가는 요구 수익률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요구 수익률은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이 3번, 4번은 순요 내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5번, 두 개의 투자 대안의 금액과 회계적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 초기에 유입이 많은 대안보다 후기에 유입이 많은 대안의 수익률이 높다. 이게 틀렸네요. 우리가 돈을 벌 때 이자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번 것이 수익률이 높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세 개가 있는데 1년, 2년, 3년에서 말하자면 1억, 2억, 3억 이렇게 6억을 벌었다고 하자고요. 이게 A예요. 그런데 B는요, 거꾸로 3억, 그 다음에 2억, 그 다음에 1억을 벌었다고 하자고요. 그럼 똑같이 6억을 벌었지만은 B가 더 수익률이 좋죠. 그래서 초기에 유입이 많은 것이 수익률이 높다 해야 됩니다. 해서 5번이 틀렸고 68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9번입니다. 여러 투자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영가법과 내부수익률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틀렸네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배타적이고 배타적일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때는 무조건 무슨 방법이 좋다? 순영가가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요. 2번,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다. 맞습니다. 3번,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 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고 맞죠. 공식은 위에가 순이고 위에가 순이고요.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랬죠. 이걸 부채 감당률 대단히 중요합니다. 빚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빚 감당률, 위에가 순,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고 1보다 커야 된다 하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 성향이나 목적에 따라 타당성 분석 기법에서 도출된 값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죠.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4번이 맞는 말.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맞죠? 순영, 수일, 내요 해서 맞는 것이고 69번의 정답은 1번이네요. 자, 70번입니다. 1번,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맞는 거죠. 내부는 요구보다 커야 되니까는요. 2번,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클 때는 투자 가치가 있다. 맞는 말.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맞죠? 대부 비율이 높다는 것은 대출을 많이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뭣도 높아집니다. 부채 비율도 높아지는 거죠. 우리 대부 비율 기억이 납니까? 대부 비율이 50%이면은요, 반절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이죠. 이게 부채 비율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부 비율은 위에가 대출이고 밑에가 가격이죠. 약간 이제 기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50%일 때는 부채 비율이 100%가 되는 거죠. 대부 비율이 60%가 일 때는 부채 비율이 150이 되는 거죠. 대부 비율이 80일 때는 부채 비율이 800이 되는 거죠. 400이 되는 거죠. 위에가 그 80이고 밑에가 20이니까는요. 그래서 50일 때는 100, 60일 때는 150, 80일 때는 400, 이 세 개 숫자는 기억을 하고요. 뒤에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은 맞는 거. 그 다음에 4번. 순소득 승수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 안 했다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겠죠. 왜요? 현가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네요. 그 다음에 5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매 기간에 원리금 상당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본다면은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죠. 그런데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나누면 감당률이죠. 그러면 감당률이 1이면 세전이 0이 되겠죠. 예, 감당률이 1보다 크면 세전은 0보다 크겠죠.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가지고 7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71번입니다. 1번 수익성 지수법이나 순현재가치법은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한 투자 결정 기법이다. 예, 맞는 것. 2번 단순 회수기간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은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맞죠? 형가라는 말이 안 들어갔어요. 3번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을 때는 투자를 안 하죠. 내부가 요구보다 커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3번은 틀린 것. 그 다음에 4번 어림셈법 중 순소득 승수법은 승수값이 클수록 회수기간이 짧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여기서 순소득 승수는 승수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순이에요. 그리고 위에가 총입니다. 예, 이걸 뭐라고 한다? 순소득 승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소득 승수. 항상 승수 이런 말은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는 거니?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자본 회수 기간이죠. 생각해 보면은 내가 1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1년에 1억씩을 벌었다면은 숫자가 10이잖아요. 그러면 투자한 돈을 10년에 뽑았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소득 승수와 회수 기간은 숫자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수가 크다는 것은 회수 기간이 길다 해야 되겠죠. 해서 4번이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률보다는 순현재 가치법이 투자 중거로서 선호된다. 맞는 말이죠. 해서 71번의 정답은 4번이고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 포인트로 점검을 해봅니다. 자, 순소득 승수. 항상 순은 밑으로 간다는 거. 순소득을요 순영업소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는 거. 그런데 이것의 역수는 종합환원율이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뭐라고 한다? 종합환원율. 그래서 기억할 때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1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1년에 1억씩의 수익이 있다고 한다면은 10억의 입장에서 뽑을 때 회수기간 이렇게 10년을 뽑았잖아요. 10을 회수기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억 입장에서 몇 배를 투자했느냐 10배 아닙니까? 이걸 순소득 승수.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수기간과 승수는 숫자가 같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1년에 몇 퍼센트냐 따진 것을 종합환원율 그럽니다. 환원이라는 것은 미랫돈을 현재로 계산하는데 종합수익률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역수가 되는 거고 이거는 10분의 1이니까 이거는 10%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순소득 승수와 종합환원율은 역수관계라는 것 기억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 금액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회수기간, 1억 입장에서 한 것은 순소득 승수, 1년 입장에서의 퍼센트는 종합환원율, 세 숫자를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파트 대단히 중요하고 처음 하신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해서 출제 빈도가 거의 100%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